하나님, 유시민 씨가 선량한 여사에 대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문수 후보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인 설란영 씨와 결혼을 한 것이다. 설란영 씨 입장에서는 김문수와의 결혼을 통해 고양된다고 느꼈을 것이고, 원래 설란영 씨 인생에서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자리는 갈 수 없는 자리였을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지금 노동자, 여성, 학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혜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나는 참 그분의 그 천박한 의식 때문에 깜짝 놀랐네. 그렇게 지식인인 척하고 더군다나 앞서가는 지식인, 노동운동도 하고 그런 것처럼 포장해놓고 그 발언에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게 지식인들이 더 얄팍하고 천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니 그 자리에 갈 사람이 따로 있어? 우리 국민이 뽑으면 초등학교 안 나와도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가, 지식을 얼마나 쌓았는가가 중요해? 실천을 얼마나 하는가. 배우잖아. 초등학교 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렇잖아? 근데 지금 도둑질을 얼마나 헤쳐먹어 정치인들이. 네. 그렇잖아. 대학 나왔으면 뭐해. 나왔으면 뭐해. 미친 것들아. 뉴스 보면 날마다 장롱에서 몇 억 나오고 맨날 뇌물 쳐받고. 그 이재명 대표 아들 2억 3천을 갖다 도박으로 썼대.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얘가 도둑질 안 했으면 집구석에 굴러다니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 마구 그렇게 도박 자금으로 쓰고. 응?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제대로 취직해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 같으면 여성 혐오글을 뭐 700건? 뭐 그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그 짓만 하는 거야. 도박하고 여성 혐오글 더러운 걸 올리고. 그거 하나를 못 고치네. 그게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자식을 잘 가르친 결과냐고. 머리에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저는 이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저는 책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읽었던 사람이야. 젊을 때는. 근데 이 공부 딱 들어오면서부터 20년 전에 정확히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을 다 불사질렀어. 다 소용이 없다. 내 대가리로 아는 거와 이 내 잠재의식은 괴리가 있어서 알면 뭐해. 거꾸로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사 시간에 왜 우리 피자 만드는 거 배우잖아. 그래서 어느 날 가사 선생님한테 우리가 선생님 우리 피자 먹고 싶어요. 구워요. 그랬더니 자기 요리 못한대. 책에는 뭐 피자랑 맛있는 거 만드는 법 그거 달달 외워. 근데 하지는 못해. 이게 잠재의식이에요. 못하면은 근데 보면 우리 고모 같은 경우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거든. 그걸 배운 적도 없는데 어깨너머로 보고 와서 다 나한테 그걸 해주고 후라이팬에다가 해줬다니까. 그 당시에 피자도. 그럼 누가 더 똑똑한겨? 아니 가정학과 나와갖고 오븐도 있고 그런데 못한다고 하면서 책이나 읽어주는 가사 선생님인가. 우리 이모 중졸인데 후라이팬에다 해줘요. 누가 더 똑똑한 겁니까? 네. 사람은 있잖아. 이 잠재의식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대가리로 배우는 거는 실천력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머리는 알고 있을 거야. 남녀가 평등하고 그런 노동은 거룩하고 성스럽고 노동은 좋은 거고 뭐 이런 거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 마음이 하지 그치? 마음이 잠재의식이야. 아닌 척하다가 튀어나오지 자기도 모르게. 네. 유시민 씨가 그 발언을 하는 영상을 제가 직접 봤는데 저는 제 안에 그 여자로 또 서민으로 살았던 마음이 되게 아픔으로 많이 올라오고, 유시민 씨를 보면서 느낀 점은 지식인의 위선. 분명히 노무현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검사들이 노무현을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것을 아직도 비판하는 걸 제가 최근까지도 봤는데,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일 땐 그거를 비판하고 자기랑 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그거를 함부로 막 쓰는구나. 약간 실망. 근데 그건 유시민 씨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의 잠재의식이 중요해. 입으로 하는 말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다르잖아. 위선적이잖아. 노무현 대통령 보고 고졸이라고 비판했다고. 고졸이면 어떠냐고 하다가 이번에는 고졸 나온 여성은 대통령 영부인 안 된다고. 대통령도 했어 고졸이. 근데 그렇게 말이 바뀌잖아. 그거는 이제 입으로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유시민 씨가 이러는데. 유시민 씨는 해명을 하기를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설란영 씨가 그런 심리 상태일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다. 꼴값을 떠는 거죠. 왜? 설랑연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그럼. 어디서 얘기한 말을 인용하거나. 자기 뇌피셜이잖아. 자기가 추측한 거잖아. 물어봤어? 대화해봤냐고.
그러면서 그걸 변명이라고 해? 그걸 사과라고 하냐고. 자기가 그 부부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거 독재자네. 나는 좌파가 이래서 싫어. 개독재야. 남의 마음을 자기가 안 되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하네. 그것도 아주 천박하게 자기식대로. 사람은 나라면 이럴 거야. 그 입장을 생각한다고 할 때 자기 뇌피셜로 생각해요. 마음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멋대로 짓거려 놓고 미안하다 한마디면 될 걸 저렇게 포장을 하네. 그래서 싫어. 저렇게 잠재의식이 맑은 순천자는 이 마음과 머리와 행동이 일치해. 생각과 마음과 말과 그러니까 행동이 일치해요. 근데 이분은 일치가 하나도 안 하는 분이야. 말도 맨날 틀리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맨날 말이 왔다 갔다 하지, 그치? 이랬다 저랬다. 그 말을 듣고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을 바꾸면서 언변만 화려하지 실제 행동은 엉망진창. 이게 역천자예요. 이 말과 행동이 너무 괴리돼 있어. 왜? 말은 마음이 하죠. 근데 마음은 왔다 갔다 하거든. 자기 머리로. 내 편일 때와 내 편이 아닐 때와 내 경우와 남의 경우와 다 달라요.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말은 바뀌지만 늘 인간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 잠재의식이 순천자인 사람. 역천자 중에 역천자죠. 늘 노동운동하면서 노동은 거룩하다고 했다는 사람이 노동자는 영부인하면 안 된다고. 완전 180도 얼굴을 바꾸네. 그래서 지금 같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여성 단체들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 설화가 이재명 측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언론들도 있긴 하던데요.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누가 봐도 유시민은 이재명 쪽 사람이고 이재명에게 한 자리 얻으려고 너무 심하게 아부했나 보지. 남들이 다 아부하는데 자기 아부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재명 후보는 남을 눈치 보게 하고 되게 아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손으로 코 안 풀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혀요. 비명 행사 그렇게 처절하게 했어. 자기가 박용진 같은 사람도 공천받을 수 있게 한다. 이래놓고 바로 잘랐잖아. 근데 잘릴 때도 어떻게 잘라요? 아니 그들이 자른 거야. 자기는 한 바가 없어. 거기 시스템에 의해서 한 거야. 시스템 공천이야. 이러고선 잘라. 자기가 한마디 얘기했으면 그렇게 잘랐을까? 안 구해준 거야. 그냥 잘랐어.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 전략적이죠. 머리가 좋아. 본때를 보인 거야. 나에게 조금이라도 덤벼? 너희들 알아서 겨. 내가 내 입으로 자르기 전에 알아서 자르게 될 거니까 알아서 겨.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다 눈치 봐. 민주당 의원들 눈가리를 봐. 제정신 인간이 있나. 다 눈치 보면서 알아서 기잖아. 알아서 이번에도 대법관 막 제명한다고 하고 뭐 대법관 수 늘려 탄핵한다고 막 이럴 때 이재명 후보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하잖아. 눈치 본 거야. 눈치 보고 막 하다가 여론이 불리해지면 내 뜻이 아니다. 일부 의원이다. 항상 이렇게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네. 그게 더 야비해.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국민들은. 늘 그렇게 할 거야. 국민 여론 좀 안 좋으면 자기 욕 안 먹으려고. 얍삽하고 야비하게. 내가 한 게 아니야. 쟤들이 그랬어. 쟤들은 눈치 볼 수밖에 없어. 나한테 잘못 보이면 자르거든. 그것도 뒤에서. 내가 한 게 아니야.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고 이런 짓을 해. 머리가 그런 대로만 발달해서 대장동, 백현동도 심증은 있는데 증거 찾기가 어렵겠지. 왜? 다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증거 우선주의잖아, 우리나라는. 그래서 증거물을 못 찾으면 100% 이 사람인데 그걸 못하는 거야. 살인했는데 시신을 못 찾거나 흉기를 못 찾거나 근데 끝까지 우기면 그걸 어떻게 기소를 못하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지. 근데 아주 달인이야. 머리가 그쪽으로만 발달했어. 이게 역천자 중에 역천자죠. 더군다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무섭지. 사람이 막 6, 7명이 죽어나갔는데 더군다나 유서로 남겼어. 정치 그만하셔라. 이러고 죽었어. 유지는 누구나 받들거든. 그때 그만둘 줄 알았는데 안 그만두잖아. 얼마나 독해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한테 눈치 보고 다 알아서 기니까 그 판을 보면서 유시민은 두려움을 느꼈던 거야. 내가 알아서 기지 않으면 대법관의 임명 비법조인 한대 했는데 내가 못 낄까? 김어준만 낄까? 나도 껴야 되는데. 이랬나 보지. 이건 내 뇌피셜이에요. 네. 그 설레는 여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 유시민을 옹호하는 좌파 분들이시겠죠. 그분들은 설레는 여사가 먼저 말실수는 했다. 뭐 노조는 세고 못생기고
근데 저는 뭐 괜찮다고 하셨나요?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노동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것은 설렌윤 여사가 먼저다. 유시민은 맞는 말을 했다. 이렇게 옹호를 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노조는 세고 못생기다는 게 자기 의견이라기보다는 설란윤 여사는 시중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많이 그런 말을 들었겠지. 그리고 반 유머지. 나는 네. 그렇지 않고 예쁘다. 이거는 반 농담인 거야. 네, 저는 설란윤 여사가 직접 노조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노조나 뭐 그런 시각에 대해서 헤라님 말씀대로 반은 유머, 해학적으로 표현하신 거다 이렇게 저도 느꼈어요. 그거를 직접 동영상을 봐야 돼.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느낌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럴 때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저는 하면서 반농담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걸 갖고 또 이제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정치인들의 그 말실수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날마다 안 한다고 하면서 계속하지. 그거 왜 그러냐. 역천자들은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올라오면 끝간도 없이 따라가. 그리고 그 사랑과 미움은 하나라 미움이 되게 세요. 제가 얘기하는 역천자의 수치, 즉 집착과 거부감. 이 두 가지 마음이 모여서 수치, 애고가 되는데 이게 역천자거든요. 수치를 떨게 돼 있지. 집착은 사랑받고 싶은 집착, 미움에 대한 거부감 두 개가 다 세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사랑받고 싶어. 국민한테 표 얻고 싶어. 그랬을 때 그 미움을 세게 쓴 거야. 상대편에 대한 미움을. 집착과 거부감이 세니까 수치가 세서 적당하지를 못한 거죠. 순천자는 적당하게 써요. 사랑과 미움을.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데 선을 넘는 건 뭐죠? 역천자의 사랑받고 싶은 집착과 거부감이 세서. 그래서 유시민 이분도 그 집착과 거부감이 센 분이라 사랑받고 싶은 집착에 이재명 후보한테 사랑받고 싶고 국민이 설란영 여사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쪽을 찍게 하고 싶은 그 표를 얻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세니까 너무 세게 얘기한 거야. 자기 내피셜로 그거를 미움을 세게 쓴 거야. 설란영 여사를 향해서. 후보랑 비슷한 그렇죠. 원리인가요? 이준석 후보도 역천자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세니까 미움을 거부하는 그 거부감도 세. 이 수치가 세죠. 그 집착과 거부감이 센 수치가 수치를 떠는 거야. 그래서 발언이 그렇게 나간 거. 수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준석 후보는 자기로 단일화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진심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김문수를 이길 수 있다고 그 자신을 얻은 게 언제냐면 2차 토론 끝나고 나서 자기가 막 공격을 하니까 그 자기 때문에 이재명이 많이 당황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또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김문수보다는 자기가 더 이길 수 있다. 미움을 더 많이 쓴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자기로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문수 후보 보고 사퇴하라고까지 얘기하잖아. 되게 교만해져요. 자기의 요만한 공이나 잘한 건 이만하게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의 역천자는 남에 대해서는 저평가하고 이게 습이된 사람. 윤 대통령과 똑같아. 다 자기만 잘했어. 이게 교만함이 올라오니까 더 잘하고 싶겠지. 더 잘하니까 더 미움을 더 세게 쓰면 더 사랑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 10% 지지율이 15% 20%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때는 단일화 나로 할 수 있어. 욕심이 배 밖으로 나온 역천자. 네. 주제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너무 세게 발언하고. 네, 그 발언의 원조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가족입니다. 근데 참 이재명 후보가 처신을 잘하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미꾸라지죠. 그 미꾸라지 여기까지 올라왔어. 자기 아들이 잘못했잖아. 그리고 자기 아들의 수치잖아요. 근데 그 수치가 올라오니까 바로 피해자가 되네. 공격 당하는 피해자의 공세를 취하면서 뭐 자제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정치가 너무 혐오적이다. 선거판이. 그리고 이러면서 어제는 사과도 뭐 재불찰이다. 자식을 잘못 키운. 사과도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건 안 할 수 없지. 남의 자식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또 그리고 바로 공격했잖아. 이준석 후보를. 그건 사과가 아니죠. 피해자를 하려고 한 거야. 피해자를 하고 죄가 가해자요. 이렇게. 날마다 하는 수법인데 거기에 속지요. 국민들은. 왜? 우리 국민은 무의식 속에 피해자가 되게 커. 그래서 그 피해자 마음으로 가해하는 그 무의식이 많아요. 5,000년 역사 속에 계속 외부의 침략을 당하고 위에 왕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탐관 오리들이 세금 뜯어가고 피해자 의식이 세. 그래서 부자를 보면 가난한 분들은 그냥 부러워 이 정도인 분도 있지만 미워하고
피해자로 느껴. 뺏긴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내 돈 다 뺏긴 것 같은 피해자 의식이 올라오는데 그게 이상하다고 가르쳐주지 않거든, 학교에서. 마음 공부 안 시키거든. 그래서 피해자 의식이 쩔어서 그런 분들은 가해하거든. 그냥 부자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거랑 같아. 그런 의식이 센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무의식을 가졌거든요. 이거는 약자일수록 그 의식이 세요. 강자는 그런 의식이 없어. 근데 그 약자 마음으로 서민으로 살면 되는데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약자, 피해자가 되게 돼 있어. 근데 날마다 그 피해자 붙들고 가해하는 그 의식을 가진 국민들은 이재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늘 이용해 먹어. 그런 피해자 의식을 가진 국민들을 개딸로 거느리고 성장한 거죠.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발언을 할 때도 항상 자기 편을 의식해서 피해자로 불쌍한 척하고 상대가 날 공격했다고 가해자를 만들어버려. 그러면 이제 개딸들이 그 다음에 막 공격해. 그게 이미 나타나. 여성들이 혐오 발언했다고 인권 단체에 전화하고 막. 그리고 또 이준석 탈당하고. 그거 왜 그래? 피해자로 느끼게 한 거야. 그래서 너무 당했다고. 자기 가족이 잘못한 건데. 그리고 유시민이 발언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진보 좌파들은 정상적인 진보가 아니야. 보수도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라서 그렇게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보수 입장에서 그렇지? 근데 그런 비상겸했듯이 지금 진보도 짝퉁 진보다. 진짜 진보는 혁명이고 개혁이고 강자 마음을 쓰는데 약자 마음으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사람들이 진보라고. 그래서 약자를 보호한다고. 진짜 약자입니까? 피해자로 가서 피해자 마음 붙들고. 그게 피해자예요. 자기 수치지. 자기 수치를 보라고 하면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왜 나 수치 줘. 아들이 한 얘기했고 유시민의 발언이 문제지. 근데 그걸 갖다가 수치 당했다고 붙들고 가해자로 공격하는 거. 그 의식이 지금 진보가 아닌 완전히 오염된 잘못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약자, 가해자 의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의 민도가 낮아서 지도자를 늘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가해자를 뽑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번에는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진짜 수치의 근원을 보지 않고 그 수치를 건드린 사람을 가해자라고 지금 집단 폭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수치 인정하고 그걸 고치라고 해야 되는데 뭐 이재명 후보 고치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피해자로 미안합니다 할 때 완전 피해자야. 그래놓고 제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죠. 그랬죠? 아이고 일러 바쳐요 국민한테.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징징거리고 일러 바쳐. 이번에도 비상계엄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랬잖아요. 정말 피해자 의식으로. 그러고선 편들어 달라고. 우리 국민이 대통령한테 의지하는 마음을 쓰고 강자 모습으로 멋있다고 존경해야 되지. 그분 다칠까 봐 두려워하고 방탄차 타라고 하고 그 사람 보면 지켜줘야 된다고 하면서 응? 우쭈쭈 받아주고 얼마나 힘들었죠. 이거 해줘야 됩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세요. 좋아하고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을 대통령한 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국민이 위험하면 나가서 화살 맞고 총 맞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저렇게 나약하게 징징거리는 사람 올려놓고 뒤에서 쥐새끼처럼 헤쳐먹으려고 하는 사람 올려놓고 어떡하려고 합니까? 이번 투표는 정말로 짐승성의 약자 마음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가해하는 짐승성과 정말 인간성의 대결이에요. 여러분 투표 잘합시다. 기호 2번 김문수. 인간이라면 찍으세요.